코너를 돌다가 나무로 돌진해서 정면으로 충돌해 죽기, 한 바퀴 피잉 돌며 원심분리대 나무의 뒤를 막아서 죽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실 건가요? 장난스러운 이 예시는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의 간략한 설명입니다. 스티어는 조타하다, 조종하다 라는 동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운전대를 핸들이라고 부르지만 원래 명칭은 스티어링 휠이라고 부르죠. 따라서 언더스티어는 말 그대로 운전자가 의도한 조향보다 적게 조향되는 경우이고, 오버스티어는 운전자가 의도한 조향보다 더 크게 조향되는 경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여기 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어떤 속도로 가든지 안정적으로 선회를 잘하면 당연히 문제가 없겠지만, 선회를 할 때 자동차에는 코너 밖으로 튕겨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합니다. 이때 자동차에 직접적으로 작용되는 힘을 측면 가속도, 즉 횡지라고 하죠. 우리가 선회 시 몸이 바깥으로 쏠리는 것이 이 횡지라는 힘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빠른 속도로 선회할수록 큰 횡가속도를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힘이 필요하죠. 그 힘을 선의 구심력, 코너링 포스라고 하며, 코너링 포스는 타이어의 접촉면이 지면을 잡아주는 힘인 마찰력, 즉 접지력에 의해 많이 좌지우지됩니다. 따라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타이어의 접지력이죠. 자동차는 바닥에 4개의 타이어가 접지하여 움직이는 이동체를 말합니다.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가 난다는 것은 코너를 버틸 수 있는 타이어의 접지력이 한계를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를 알기 전에는 꼭 타이어의 슬립 앵글이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고속주행 시 선회를 위해 선의 방향으로 조향을 한다고 해서 바닥과 접지된 타이어 면이 그 방향으로 바로 꺾일까요? 관성에 따라 타이어에 밀리는 힘이 작용되는 이 면, 바로 도로에 접지된 타이어의 트레드 면이 주행 방향으로 잠시 동안 밀리다가 결국엔 우리가 조향한 이 조타 방향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아무리 타이어의 주성분이 신축성 강한 고무 탄성체일지라도 이 관성에 의한 힘을 바로 버텨 방향 전환시킬 만큼의 힘은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타 방향과 타이어가 접촉하여 진행되는 방향, 즉 타이어의 접지면이 의도한 방향보다 밀리는 이 각도 차이를 우리는 슬립 앵글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가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타이어는 주행 방향 쪽으로 미끄러짐이 발생하여 횡지를 이길 수 있는 큰 코너링 포스를 낼 수 없어 바깥으로 밀린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미끄러짐 현상을 피하려면 자동차의 진행 방향과 타이어의 접지면의 방향을 같게 하여 슬립 앵글의 각도를 최대한 적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밀리는 면이 기존보다 적어져 접지력이 강화되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할 것이죠. 따라서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은 안정적으로 자동차가 코너를 선회하기 위해서 최대한 뉴트럴 스티어와 비슷하게 세팅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이런 전륜 자동차는 언더스티어를 느끼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일반적으로 좁은 1차선 급커브 램프 구간에서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데 차가 생각만큼 돌지 않아 당황한 적이 있죠? 그것은 여러분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급격하게 코너를 돌기 위해 스티어링 휠을 조향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전륜구동에서 언더스티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앞바퀴로 조향과 구동력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동차가 움직이기 위해 전륜의 출력이 작용하면 마찰력의 총합은 출력으로 사용한 마찰력을 뺀 만큼 낮아지게 되는데, 이 나머지의 마찰력으로 앞바퀴는 바닥과의 접지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앞바퀴는 한정된 마찰력으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낮아진 이 나머지의 접지력은 횡지를 이길 만큼 적절한 코너링 포스를 발생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차량이 앞으로 더욱더 나아가려는 관성의 힘이 작용되어 타이어가 밀리는 거죠. 즉 바깥쪽으로 밀리게 되어 후륜보다 슬립 앵글의 각도가 커진 이 앞바퀴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접지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크게 회전하는 언더스티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버스티어는 대체로 구동력이 뒷바퀴에 있는 후륜구동 차량에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원리도 언더스티어와 비슷하죠. 차량이 오버스티어하면 뒷바퀴가 접지력을 잃고 바깥쪽으로 미끄러지기 시작하면서 차량의 뒤쪽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유는 도로 상황에 비해 너무 빨리 주행하거나 운전자가 엑셀이나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밟거나 차량의 무게 분포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등 다양한 경우에서 발생할 수 있죠. 뒷바퀴가 접지력을 잃으면 차량을 노면에 고정할 수 있는 총 마찰력이 감소하여 차량 제어를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관성을 극복하지 못하여 차량의 뒷바퀴가 바깥쪽으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뒷바퀴의 슬립 앵글이 앞바퀴보다 커지므로 뒷바퀴가 접지력을 잃고 접착 한계를 초과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여전히 그립이 있는 앞바퀴가 차량의 피본 역할을 하여 이 축을 중심으로 회전해버려서 안쪽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들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오버와 언더를 안 나게 하기 위해서는 차량의 무게 배분이나 서스펜션 및 타이어 압력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처럼 다양한 대응 방법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일반적인 주행만 하는 우리는 오로지 피지컬로 극복해야 한다는 거죠. 언더스티어는 브레이크를 밟아 앞바퀴에 가는 구동력을 줄이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올려 안정적인 선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 방법인 만큼 대처 방식이 매우 간단하죠. 그냥 간단하게 코너 돌 때 속도를 줄이고 선회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버스티어는 꽤나 까다롭습니다. 오버스티어가 시작되면 침착함을 유지하고 과잉 반응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전자가 흠칫하여 더 강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더 많은 무게중심이 앞으로 이동되겠죠. 갑작스러운 하중 이동을 통해 붕 뜬 뒷바퀴는 접지력을 더 잃고 바깥쪽으로 더 크게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바로 스핀아웃 되는 거죠. 상황만 더 악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브레이크를 더 약하게 잡아주고 동시에 스티어링 휠 조작을 평소보다 천천히 하여 갑작스러운 하중 이동을 피하도록 운전해야 합니다. 그냥 경험이 부족한 운전자라면 공격적인 조작을 피하고 전자식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항시 켜놓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인 거죠. 물론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아닌 레이서나 운전 고인물들은 오버스티어를 대처할 수 있는 최강의 스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카운터 스티어죠. 카운터 스티어는 통제된 환경에서 숙련된 운전자만 수행해야 한다는 점, 올바르게 수행하지 않으면 차량이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카운터 스티어로 핸들을 회전의 반대 방향으로 순간적으로 빠르게 돌리고 핸들을 적절히 풀어주면 차량의 미끄러지는 각도인 슬립 앵글을 줄여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이 쉽지 아무나 못합니다. 쉽게 말해 선회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조향하여 이 두 사이의 슬립 앵글을 최대한 줄여주는 거죠. 즉 카운터 스티어를 통해 견인력과 접지력이 향상되어 차량을 다시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푸른 자동차가 전륜 자동차보다 더 재미있다는 공식이 생겨난 이유 중 하나도 이 극강의 오버스티어를 대처할 수 있는 어려운 스킬인 카운터 스티어를 써서 더 민첩한 코너 탈출을 즐길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었던 거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드리프트라고 합니다. 주의할 것은 언더와 오버는 구동 타입에 따라서만 이 성향이 구분돼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코너링 중에 자동차는 무게 배분, 가속, 서스펜션 구조, 노면 상태, 전자 제어 장비 등 많은 경우의 수로 인해서도 슬립 앵글이 달라져 다양한 스티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륜도 특정한 상황에서 오버스티어가 발생할 수 있고 그래도 거의 안 나긴 하죠. 푸른 차도 언더스티어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무조건이 아닌 대체로 전륜에는 언더가, 푸른에는 오버가 난다는 성향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언더스티어와 오버스티어, 숙련된 기술과 정확성으로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마니아들이 트랙을 탈 때마다 오매불만 기다리는 정말 짜릿한 경험이죠. 하지만 일반적인 도로 상황에서 이 상황이 불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조금 무서운 상황이기도 할 것입니다. 최근 2022년 국토교통부 통계조사에 따르면 국민 2명당 1명꼴로 자동차 등록을 한 만큼 대한민국의 자동차 등록 대수가 2,500만 대를 돌파했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소유한 만큼 최소한의 기본적인 자동차 지식을 숙지하고 정속 주행을 하며 나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 다른 누군가의 가족까지 지키는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고취시키는 것을 바라며 영상을 마칩니다. 이상 질주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